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위원회 간사 오기경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와 그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지난 7월 19일 주장하기를 대한민국과 관계에서의 그 수출 이슈가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수출 통제 무역 규제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각국의 수많은 기업과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는 지난 30년 동안 형성되어 자유무역 질서 하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미 이러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수많은 기업은 물론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7월 2일 무디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공급 체인과 일본을 포함한 전자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15일 골드만삭스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7월 17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리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7월 19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기사를 썼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어 일본이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 그 고통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이후에 사기가 D램 가격이 2주 만에 약 25%가량 급등한 걸로 나왔습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해서 1.42달러가 됐었는데 7월 19일에 이제 보다는 1.775달러로 해서 한 2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급등했다 표현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최종 제품의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자료 수집해서 개발적인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 생산된 전자제품, 이 표를 보시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여 생산된 전자제품이 약 34.9억, 약 35억대, 좀 부족한 거죠. 삼성과 LG가 전 세계 디스플레이의 42.7%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95% 이상 독점 공급하는 제품은 OLED 장착 디스플레이인데 약 4.7억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4.5억대, 스마트워치 4,500만 대, TV 300만 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300만 대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메이커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경동방, 중국 기업도 있고 AOU 등 기타 업체도 있습니다. 이 메이커들을 쭉 보다 보면은 바이어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는 것이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 샤프 등 있고 이 각 제품에 대한 구매처들이 세계 각국의 기업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독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생산한 지역을 보면 중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말레이시아, 중국을 포함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를 장착하여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아니면서도
반도체를 장착을 생산하는 제품은 뭐 34억 9천만 대보다 훨씬 많은 걸로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요의 71%에 해당하는 D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D램의 공급망을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공급을 주로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의 바이어들을 보면 역시 여러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있고 한국 기업도 있고 또 미국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북미 아시아 또는 동남아, 일본도 포함되는 세계 각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전 세계에 엮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전자제품은 지금 일본의 그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소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한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디스플레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세계 각국의 전자제품 생산업체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글로벌 서플라이 밸류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단단하게 엮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재 공급이 차단되면 최대 35억 대 있는 전자제품의 생산 차질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스마트폰의 2018년도 밸류체인입니다. 생산 국가는 중국 또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쭉 많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14.1억 대가 판매되는데 이 소비자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이 크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LCD-TV의 밸류체인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역시 생산 국가는 중국, 멕시코, 동유럽, 인도,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 세계적으로 2.9억 대 판매를 하는데 그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별도로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가 그게 국제무역규범에 영향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난 19일 일본 경산성은 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 왜곡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무역규범 위반 조치를 회피하려는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